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늘 설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저는 해걸스 어학원에서 IELTS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함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딱 20분 동안 아주 짧게 여러분한테 IELTS LC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오늘 두 가지 챕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IELTS 리스닝의 시험 설명에 대해서 난생 처음 IELTS 접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IELTS의 리스닝 시험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ELTS 리스닝에서의 여러분의 시험 전략,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시험 전략을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닝 기본 구성인데요. 네 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의 섹션마다 10개의 문제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난이도는 어떻게 다르냐? 섹션 1은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섹션 1에서 하나 맞으나 섹션 4에서 하나 맞으나 점수는 동일합니다. 뭐 가산점 이런 게 없어요. 40문제니까 쉬운 문제에서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여러분의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음원이 나오는 시간이 30분이고요. 그리고 10분 동안 답안지 작성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박범주 선생님께서 리딩 설명 드릴 때는 답지 쓰는 시간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시간 안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리스닝은 달라요. 리스닝은 음원이 나오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답안지 답정하지 않고요. 30분이 딱 끝나고 나면 음원이 안 나오면서 여러분한테 자 이제 10분이 있으니까 답안지에 답을 적어라 라는 시간을 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리딩은 하시면서 답안지를 적어야 되는데 리스닝은 음원을 듣는 동안에는 절대로 답안지에 뭐 적으시면 안 돼요. 정신 없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선생님 나중에 10분이 모자라면 어떡하죠? 절대 안 모자라요. 제가 맨날 진단고사 보는데 우리 수강생분들도 맨날 10분 드려도요 3분 지나면 막 기지개 펴지고 있잖아요. 다 쓴 거야 벌써. 그러니까 이 10분이라는 시간은요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원이 나올 때는 절대로 답안지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적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 아셨죠? 꼭 기억을 하셔야만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스닝 문제의 내용과 주제인데요. 예를 들어 섹션 1, 2, 3, 4를 제가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섹션 1, 2는 일상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4는 학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노란색으로 유형이라고 되고 대화라고 있죠? 섹션 1하고 3는 대화이고요. 그 다음에 2하고 4는 독백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IELTS LC 공부를 해보셨던 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팁인지 아실 거예요. 자, 섹션 1, 3는 대화이고 2, 4는 독백이에요. 그럼 독백이면 정답 얘기해 줄 사람은 누구예요? 한 명이죠. 한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섹션 1, 3는 대화니까 당연히 정답 말해줄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지금. 둘 중에 한 명만이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럼 그거를 누구 얘기를 들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 분석을 해야 돼요. 문제 분석을 통해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오늘 되게 전문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뭐 교수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겠다. 혹은 오늘은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학생들이 상의를 해서 얘기하겠구나. 이런 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음원을 들어야 돼요. 자, 뭐 외국에서 7년 살다 왔다. 나는 외국에서 태어났다. 이러신 분들도 IELTS 시험 보러 가시면 그닥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 알아들었어. 다 알아들었는데 답을 제대로 못 쓰거나 아니면 무엇을 원하는지 초점을 잘 못 맞춰서 그렇죠? 100% 해석하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IELTS 리스닝은.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내용 주제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한번 볼게요. 제가 유형을 나누면 12개로도 나눌 수 있고 20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커다랗게 지금 6개 정도만 나눴는데요. 각각의 유형을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유형별로 공략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매칭 문제가 있는데 짝 맞추기 문제예요. 짝 맞추기 문제는 답이 겹치지 않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들으면서 바로 A, B, C, D, E, F, G에 있는 것을 골라야 되는데 못 골라요. 왜냐면 음원 듣느라고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A, B, C, D, E, F, G의 7개의 보기 중에서 그게 어떤 거에 해당될 것을 찾는 거지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노트 테이킹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문제들은 안 그래요. 즉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문제 푸는 공략은 다르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공략법을 여러분이 배우셔야지만 실제로 시험 볼 때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토플과 IELTS의 리스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예요. 자 그러면 여기 쭉 나와 있죠? 보면은 여러분 컴퓨터로 보는 거와 페이퍼로 보는 거에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 페이퍼로 보는 거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내가 뭘 볼 수 있어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토플은요, 음원 시작하면은 여러분 무슨 화면 나오냐면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딱 입 벌리고 이렇게 딱 칭판에 있는 이런 모습 한 장만 딱 나와요. 6분 내내. 그럼 여러분 그 화면만 보면서 음원을 듣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노트 테이크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까 모든 6분 동안 내용을 모두 노트 테이킹 하시라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IELTS는 안 그래요. IELTS는 음원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 너는 이제 30초가 있으니까 문제 한번 읽어볼래? 그러니까 음원이 나오기도 전에 나는 뭘 들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은 뭐다. 그러면 여러분 뭐만 들으면 돼요? What's your name? 이런 말 들으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OEFL과 IELTS의 차이점, 리스닝의 차이점 가장 큰 거는 음원을 먼저 듣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분석해 놓고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듣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먼저 문제를 파악한 후 들을 수가 있다.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장점. 들어야 하는 부분만 골라서 듣는다. 그죠? 모든 내용을 다 들을 필요가 없고 뭐만 듣는다고요? 꼭 들어야 되는 부분만 내가 골라서 듣고 정답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수월하죠. 문제가 뭔지 알고 듣는 거랑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음원만 듣는 거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IELTS 리스닝 시험을 잘 보려면 여러분은 뭘 잘해야 돼요? 일단은 문제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음원이 나오기 전에 이 문제에서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아까 이거 들으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here, 다시 들어볼게요. there, 우리가 평상시에 발음할 땐 뭐라고 발음했나요? There, 그죠? R 발음해서 there 이라고 발음했지만 실제 음원 들어보니까 이 R이 없어지면서 그냥 there 라고 발음을 했죠.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here, there, 그죠? 그래서 R 발음 안 해요. there 이라고 굴리는 법이 없다. 영국식 발음을 숙지하셔야지만 IELTS, LC 음원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시작! data, 그쵸? 데이터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뭐라고 발음할까요? data라고 발음합니다. 왜냐면 A 발음을요, E라고 하지 않고 R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니라 data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IELTS에서는 세 가지 발음이 나옵니다. 3명이 나와서 학생들이 대화를 하면 3명 다 이 데이터를 다르게 발음해 줍니다. 아까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뭐였어요? data,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data, 그 다음에 하나는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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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이거 세 가지가 막 나와요. 그럼 우리는 data가 제일 익숙하지 않았죠, 그죠? 그걸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발음할 때 data라고 한다. 자, data의 복수 되나요, 안 되나요? S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모르면 IELTS, LC에서 점수 못 나옵니다. 왜냐면 data는 원래가 뭐예요? 원래가 복수죠, 그죠? 데이터의 복수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S 붙이면 안 돼요. 이러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IELTS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스펠링은 반드시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data라고 발음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 했으면 혼자 하실 거야. 다시 뭐라고요? Good air circulation. 되게 쉽잖아요. 다시 시작. Good air circulation. 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또박또박 있는 것이 아니죠. 들어볼까요? Good air circulation. 이상하죠? 뭐라 그랬어요? Good air circulation. 그죠? Good air. 그러면 뭐가 없어졌을까요? D와 A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R 발음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R 없어지고 나면 Good air circulation 아니라 뭐예요? Good air circulation 이렇게 되죠. 그래서 R 발음이 없어졌다. 그래서 Good air circulation 이렇게 발음이 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 전략. 영국식 단어를 익힌다. 자, map, plan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 애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영국 애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IELTS 시험은 영국 시험이기 때문에 보통은 영국에서 쓰는 어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미국식 어떤 어휘에 익숙해지셨겠지만 영국식 어휘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cafeteria. 미국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영국 애들은 canteen 아니면 refectory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refectory가 주관식 시험으로 나오면 대부분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스펠링 때문에. 그리고 factory라고 하면 공장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F 뒤에 뭐 쓰는 거예요? A를 쓰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는 스펠링이 E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업을 들으시면 영국식 단어를 익힌다. 이런 어떤 제가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도 할 수 있는데요.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렇게 맨날 IELTS 시험에만 나오는 그런 필수 어휘들을 정리를 된 거를 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빨리 숙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paraphrasing 공략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시험에 이제 기출로 나오는 이런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딱 볼게요. has not been seen 이라는 말은 elusive라고 paraphrase 돼서 나왔어요. paraphrase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참 예쁘다라고 하면 그래 참 예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괜찮더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게 패러프레이즈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키워드로 has not been seen 이라는 것을 봤어도 음원에서 elusive라고 나오면 못 듣고 놓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LC를 잘 하시려면 눈에 보이는 문제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바뀌어서 나오는 패러프레이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 토익도 공부하신 분 많이 계실 테고 토플 공부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재밌는 점은요. 토익은 토익에서만 나오는 패러프레이즈가 나오고요. IELTS는 IELTS가 좋아하는 패러프레이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무슨 토익 패러프레이징 무슨 단어장을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IELTS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IELTS 시험에만 나오는 기출. 맨날 이 단어면 이 단어가 나와야 돼 라는 어떤 짝을 이루는 단어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잘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죠. 또 역시 제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드리는데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dvantage라고 여러분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원에서는 절대 advantage는 나오지 않을 거야. 그 대신에 뭐가 나올까요? 되게 많죠. 읽어볼까요? 시작. merit, virtue, edge, excellent. 이게 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IELTS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뭘까요? 무조건 이거 나와요. advantage 나오면 무조건 이게 들릴 거예요. 뭘까요? benefit입니다. 아셨죠? 외우세요. advantage 대신에 뭐가 나온다? benefit이 나온다. disadvantage 대신에 뭐가 나올까요? 찍어보세요. 되게 많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drawback입니다. 됐어요? drawback. 자, advantage는 뭐라고 나오고요? benefit. 그 다음에 disadvantage는 뭐라고 나온다? drawback이라고 나온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공략법입니다. 강하게 매일 훈련해서 실전에서 웃는다. 자, 이게 제 모토예요. 봅시다. 어머, 이거 뭐야? 여러분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거기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라는 거 있었죠. 그렇죠? 우리 IELTS LC 시험은 주관식이다 보니까 스펠링을 여러분이 잘 적으셔야 되는데 자, 이분은 뭘 잘못했나요? 스펠링을 잘못 적으셨죠. 자, 비서라고 할 때 우리 secretary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듣기 들었어. 음원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secretary라고 나왔지만 막상 답을 쓸 때는 제대로 못 쓴 거죠. 근데 이분은 이게 맞은지 뭐든지 틀렸는지 모르고 집에 가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 쉬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막상 스펠링을 틀려서 결국에는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가 된 거죠. 다음부터 볼까요? 어머, 이분도 뭐예요? 몰라. 못 썼어. 제가 이 시험을 보면요. 여러분 secretary 제대로 쓰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자, 우리 써볼까요? 어떻게 해요? S, E, C, R, E, T, A, R, Y. 됐어요? 그래서 secretary 이렇게 됩니다. 꼭 외워두세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이분은 second floor라 썼는데 원래 이 8번이 여러분 이 앞에 8번하고 똑같은 건데 잘 보시래요. second floor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제가 문제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뭐라고 쓸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분의 실수는 문제 분석 실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The person you need to see is the transport secretary. She's on the second floor. 자, 문제는 뭐였을까요? Which officer is 라고 시작하는 문장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을 적으라는 거지 그 사람이 어디 있다라는 걸 적는 건 아니죠? 근데 이분은 second floor를 적으셨죠. 자, transport secretary가 2층에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다시 한번 음원 들려드릴게요. The person you need to see is the transport secretary. She's on the second floor. 그렇죠? 들렸어요. 뭐가? second floor가.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적었어요. second floor를.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였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문제 분석을 잘못한 경우가 된 거죠. 자, 요거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원형극장. 자, 원형극장 어떻게 발음하죠? round theater죠, 그렇죠? 자, 그래서 round theater 적으셔야 되는데 뭔가 들리긴 들렸어. 뭐가? 라운지 시애터가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적긴 했지만 결국에는 들리긴 했어도 스펠링을 잘못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자, 이분 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V 같이 보이죠? R이 아니라 V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current를 제대로 썼어도 스펠링의 알파벳 형태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답 처리됩니다.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R과 V를 구분을 해줘서 적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맞다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르면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L이 어때요? 키가 너무 작아요. 이 관계를 잘 생각해서 L을 쭉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잘못 쓰셨습니다. 저는 이거 틀렸다고 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위로 길게 L을 쓰셔야 되죠. 자, 요건 어때요? 스펠링이 또 틀렸네. 어디가 틀렸어요? E가 몇 개? 2개. double E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건 뭔가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음원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얼마인지 한번 맞춰주세요. 우리 도서관에서, 자,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서관에서 연체료로 물어야 되는 돈은 얼마인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럼 한번, 이게 답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The good news is that there is only one charge. I know some libraries charge £1 for 1 week and then it goes up with each week it's late. We ask for £1.50 as we think that's high enough to stop people being overdue. 자, 정답은 얼마? 1.5, 2.510, 1.50. 네, 그리고 다른 분은 혹시 £1라는 말도 들으셨나요? 네? 그럼 뭐예요? 그거는 누구 라이브러리? 다른 라이브러리예요. 함정으로 뭐가 나왔어요? 다른 라이브러리 내가 알고 있는 데는 일주일에 1파운드씩 걷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또 돈이 올라가. 우리는 1.50파운드만 내면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50파운드예요. 그래서 £1.50라고 썼어요. 맞죠? 들린 대로 썼어요. £1.50. 하지만 왜 틀렸을까요? 정확하게 쓰질 않았어요.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파운드 표시 쓰시고 1.50까지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아무리 £1.50를 들었어도 정확하게 쓰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오답이 되었다.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IELTS는 정답 쓰는 법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뭐 들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들리는 거는 일단 나중에 문제고 답 쓰는 걸 정확하게 써야 돼요. 아는 것도. 네. 그 다음에 자, 이분은 왜 틀렸을까요? 달러 표시를 안 썼어요. 75달러로 했는데 달러 표시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이 안 됐다. 그래서 오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답을 적을 때는 돈을 달러 표시를 앞에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를 적는데 이거 한자 처리됩니다. 자, 달러 표시 쓰는 거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왜냐면 선생님 이거 두자 아닌가요? 두자 아니에요. 이거 한자 처리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위까지 한자로 표시된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뭘 틀렸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German을 쓰시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라고 적었어야 돼요? Germany라고 써야 맞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Germany라고 쓴 것도 R이 빠져 있고 게다가 여기서는 문제에서 나라를 원했던 거지 language를 원했던 것은 아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brochure 어떻게 써요? B-R-O-C-H-U-R-E입니다. brochure도 굉장히 많이 틀리시는 그런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W가 있는데 이거 전화번호였거든요. 전화번호에 W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죠? 근데 W를 왜 쓰게 되셨을까요? 들어볼게요. It's 02950 659 003. 여기 오다 있네요. 659. 그 다음에 이거 들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WO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요? W라고 들리죠? 그 전화번호에 W를 쓰셨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분이에요. 더블 O.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글로 더블 O 적어서 어떻게 할 거야?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시험이 되게 긴장되다 보니까 이런 실수까지도 하시는 안타까운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나머지 다 맞았는데 저거 괴롭게 O라고 써서 틀린 것이다 라고 됐죠. 자, 7점에서 8점으로 한 달 만에 고득점을 오르신 수강생분의 그런 수강 후기입니다. 이분은 원래부터 7점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 7점에서 8점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죽어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수업을 들으셨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사실부터 시작. 사실, 숙제 안 읽어요? 자, 사실, 숙제와 수업에만 충실하게 임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 반에 8점이 올라갔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학습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발음, 연음, 단어, paraphrasing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문제 유형별, 복락법 배우셔야 되고요. 키워드를 찾았지만 정확한 키워드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실수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정확히 정답을 쓰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만 한다면 단기간 내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겠다 입니다. 자, IELTS라는 시험은요. 절대 시험 점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요. 영어로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진짜 실력을 진정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절대 시간을 투자할 정말 좋은 시험이거든요. 자, 그래서 유학 가시고도 다시 오십니다. IELTS 공부하시려고. 왜냐면 갔더니 수업을 못 따라가. 그러니까 IELTS 공부 다시 하시는 거예요. 영어 실력을 높이려고. 점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IELTS 시험 공부를 하시면 이거는 내가 점수를 얻기 위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시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